충직하고 우직하고 성실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런 검찰총장까지는 올라갔지만은 대선에 나갈 만한 기운은 가지고 있질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계동 약사신당입니다. 공감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선생님, 네, 지금 나라가 조금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자살과 뭐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네. 뭐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음 대선 네, 아직 2년이나 남은 다음 대선에 네,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네, 그래갖고 오늘 이제 기사를 하나 찾아보게 됐는데 대선 여론조사, 네. 대선 후보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1위가 이낙연, 2위가 이재명, 네. 3위가 바로 이분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윤석열 씨. 예. 네, 앞에 두 분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워낙 대권 주자로 유명하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정치를 하겠다는 야망을 밝힌 것이 없고 현재 검찰총장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정치인이 아닌. 과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네. 대권에 참여하게 될까요? 뭐 꿈은 꿀 수 있죠. 뭐 꿈조차 누가 맡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권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네. 음력 네. 60년 네. 12월 네. 18일이요. 12월 18일. 올해 60세시네요. 내년에 변동이 들어요. 선거는 내년 아니잖아요. 후년이지. 네. 내년에 조금 시끌벅적하겠네요. 올 하반기에서 내년에 걸쳐서 조금 일신상의 변동이 있어라.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 초에 변동이 있어라 하니까 내년 초에 변동이 들고 대선에는 이분이 대선에 충직하고 우직하고 성실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런 검찰총장까지는 올라갔지만은 대선에 나갈 만한 기운은 가지고 있질 않아요. 나가는 거야 뭐 누구는 못 나가겠어? 나가는 거야 나가지만은 당선되는 것까지의 기운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한 거죠. 대선에 당선되는 건.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내년 변동수에 뭐 출마는 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변동수가 드니까 내년에 변동이 있을 때 옷 벗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렇게 대선 행보를 시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5명 나간다고 5명 다 당선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조금 운적으로 희박하다. 운이 내년 후년 운에 일신상에 그냥 이런 변동 나쁜 변동이 드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니까는 좋으려면 여기에 너무 혈압 오르면 뒷골 잡을 수가 있는데 혈압 올리지 말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보는 거죠. 뭐 성실하고 충직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흔들림이 없고 자기 주관과 고집이 강하면 또 그거를 뜻이 반대되는 사람은 싫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성향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유들유들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하는 거로서는 뭐 큰 손색이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은 근데 뭐 대선은 나와도 그렇게 대선에 당선될 그렇게 큰 운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내년에 변동수가 있다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요. 네. 혹시 서울시장에는 출마하실까요? 출마해도 이 사람이 지금 당선되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내년 변동수에 그렇게 좋은 변동수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시를 살림을 하는 거하고 이분이 또 명석하고 또 다른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명백백 뭐 이런 거를 분간하는 성향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조금 그런 운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미화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대권도 어렵다. 네. 그리고 서울시장도 어려울 것이다. 네. 정치에 잘 맞기가 힘들어요. 조금 이런 사람은 이 성향이 뭐냐면 야, 나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알고 있어.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라니까 좀 이런 성향?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약간 영업적인 처세도 필요하고 또 이런 밀당도 필요하고 약간 그러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저기 가서 어떻게 벌어다가 내 새끼를 먹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림을 규모 있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조금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이 살림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씨한테는 그런 성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라고 봅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네. 이분 성품이 대쪽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둘이 굉장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조국 전 장관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점점 사건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을 검찰총장님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선임을 한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그럼 두 분이 이제 뭐 둘이 서로 은혜를 있고 은인과 그 사이인데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충직하고 반듯한 사람이다. 뭐를 가진 이런 어떤 성향을 봤을 때 변덕이 없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고 뭐 이런저런 사건들을 조사해서 이끌고 가는 방향을 봤을 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맡았으면 의도하는 바가 뭔지 뭐 이 사람을 뭐 적당히 해야 되는지 완전 끝장을 봐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뭐 죄가 있으면 죄만 있겠어? 공도 있고 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9가지의 공은 다 접고 한 가지의 죄만 가지고 그거를 막 들이파서 누구라도 죄가 없어도 달달달 추궁하면 미쳐 죽어.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조국 사건 때에 그런 성향을 보였든지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너무 아니다. 칼자루를 내가 쥐어줬지만 정도껏 난도질을 해야지. 완전 뭐 요만큼 9가지의 장점은 다 접고 한 가지 그거 가지고 물어 뜯어서 완전 난도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두 번 다시 재기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도에 넘는다, 이런 생각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두 분의 봅니다. 사이가 안 좋아지셨다. 네. 오늘 네. 이제 윤석열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셨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이런 시끌벅적한 이 사건이 뭐 누구한테는 참 고통 같은 나쁜 사건일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는 객관적인 누구의 편이 돼서 무조건 편을 들 게 아니라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아빠가 옳으냐 엄마가 옳으냐 그러면 내가 미성년자일 때는 그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힘들지만 성장하고 나면 아유 엄마가 욕심이 지나쳐서 아빠를 잡두리 하는 건지 아빠가 잘못해서 잡두리 하는 건지 그 정도 분간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나는 누구 당 편이야 누구 당 편이 되지 말고 서로 국민의 편이 돼서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당색보다는 그런 국민을 위한 색을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